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456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동시에 방송하고 있으니 어디에 들어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제가 라이브를 자주 했죠? 이번 주에 세 번째인데, 네, 이제 이번에 라이브하고는 당분간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정기 라이브를 제외하고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 네. 진혁군 안녕하세요. 도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6퇴나 하셨습니까? 윙크미리님 안녕하세요. 웬디북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방송이 웬디 북클럽, 제가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웬디 북과 콜라보를 하고 있는 웬디 북클럽 시즌 5. 벌써 다섯 번째 시즌입니다. 우후! 우후! 그래서 다섯 번째 시즌, 오늘이 오프닝 날입니다. 첫 방송이어서. 네, 그런 겸, 그 다음에 그럴 겸해서 또 우리 북클럽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오셨는데, 어, 그 영어 독서에 대한 올바른 길, 그다음에 영어 독서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또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다룰 내용은 북클럽 이야기,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질문도 조금씩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메인인 그런 내용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영어 책을 아이가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아이가 영어 책을 즐기게 하는 방법, 아이가 영어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방법적으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 책을 아이가 접할 때 부모님께서 꼭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꼭 하지 마세요. 오케이? 꼭 하세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영어 책을 아이가 접할 때 아이와 부모 모두 다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처음과 중간중간에, 네, 중간중간에 네, 중간중간에 저 웃기지 마세요. 네. 지금 여기 유튜브 댓글에 오늘도 핑크 상자, 안경 쓰고 약간 요런 이미지의, 네, 핑크색 옷을 입고 나와서 유리 상자가 아닌 핑크 상자로, 네, 제가 별명이 하나 늘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 웃기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요것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 북클럽, 그러면 이렇게 영어 책을 즐기게 하는 그 중심에 북클럽을 함께 하시면은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북클럽 이야기까지 오늘 이렇게 두루두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지금 이제 오셨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는, 제가 정한 인트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아이한테 읽어준 책, 완전, 이거 좀, 저 혼자만 아껴 놓고 싶은 책인데, 네, 제가 오늘 아이한테 읽어준 책은 이 책입니다. 와, The Join the Crow Crowd. 진짜 재밌습니다. 네, 아이가 오늘, 효린이가 오늘 좀 피곤했거든요. 상당히 피곤했는데 제가 딱 두 장 읽어줬습니다. 두 장 읽어주니까 미간에 그 잠이 와서 짜증이 나는 그 미간에 있는 주름이 풀렸고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웃겨서 권해드립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좀 웃겨 보이죠. 그다음에 글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아주 짧은 인트로를 마치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웬디북과 콜라보를 지금 1년, 작년 2021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쭉 쉬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그 과정에서 많은 많은 그
독자님들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제 북클럽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요즘 아주 핫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슬픈 이렇게 많은 그림책도 공유가 되고 영어 책뿐만이 아니라 영어 책을 포함해서 많은 이런 교육 정보들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영어 관련해서 또 제가 영어 교사다 보니까 영어 관련해서 저에게 또 질문하시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답변해 드리지 않습니다. 완전 뿌리 뽑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영어의 가이드가 되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1년 한 3 개월, 4 개월 정도 1년 4 개월이 됐네요, 만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북클럽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뭐 물론 제가 진행하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도 상당히 도움이 돼서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한번 꼬셔 봅니다. 로즈임 님 제가 오늘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네 지금 컨디션 아주 좋고 이 조명 때문에 좀 피부가 사실적으로 나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컨디션이 좋다는 점 원래 다크서클은 발가락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감안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북클럽이 뭔지부터 제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클럽이 무엇인지 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어떤지 자 그래서 북클럽이 무엇인지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의 컨텐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디북과 효린파파가 긴밀한 협업을 긴밀한 협업을 해서 네 이렇게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북클럽이고요. 이 북클럽의 원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각 가정에서 사실 영어 노출 환경을 부모님께서 조성하시는 데 있어서 영어 영상 그리고 영어 책이 빠질 수가 없어요. 영어 책이 없는 영어 노출 환경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책이 필수인데 그런데 이 영어 책이라는 것이 영어책이라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우리말 책은 많이 읽어 줘 보셨지만 영어는 항상 학습으로 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북클럽이 좀 영어책이라는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영어책을 많은 가정에서 읽는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서로서로 만든 저와 웬디북이 인제 콜라보를 통해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각 가정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책을 부모님이 읽어 주실 수도 있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이가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병행할 수도 있게 되는 즉 '영어 독서 문화를 많이 퍼뜨리자. 그런 문화를 정착하자. 습관화하자.'라는 것을 취지로 만든 게 영어 지금 현재 웬디북 클럽이고요. 그리고 쇼미더북입니다. 쇼미더북. 제가 이름을 붙여서 쇼미더북이고 시즌 5고 시즌 5의 테마는 북스타그램입니다. 북스타그램. 북스타그램이 뭐냐 하면 우리 인스타그램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사실 거의 뭐 어 인스타그램에 뭐 거의 노예 및 중독자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그만큼 일상에서 SNS 우리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는 SNS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책도 좀 곁에 두고 '우리 좀 읽어 주자.' 영어 책도 곁에 두고 읽어 주고 아이가 읽을 수 있고 또 영어 책을 좀 친하게 하자. 네 그렇게 한번 어 취지에 맞게 그래서 북스타그램으로 붙여 보았습니다. 시즌 5의 테마는 북스타그램으로 붙여 보았습니다. 좀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네. 북스타그램 일상에서 인스타그램도 이제 하지만 아이와는 북스타그램을 한번 해 보자. 어떻습니까?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네. 혼자 방에서 잘 놀죠? 네. 자 그래서 이 북스타그램으로 붙여 보았고요. 이 하는 방식은 어떻냐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정한 북클럽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정할 때는 재미와 내용과 글밥과 영어 수준과 모든 것을 고려합니다. 그중에서 재미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고른 책들 재미있고 그다음에 내용도 좋고 그다음
영어도 양질의 영어를 품고 있는 영어권 국가에 있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을 품고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사실 저희 집에 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샅샅이 다 뒤져서 그런 책들을 제가 한 달에 6권에서 적게는 6권에서 한 8권 정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2권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2권 정도 아이에게 읽어 보시면서 뭐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 보실 수도 있고요. 한 달에 총 8권이니까 또 이렇게 다른 책을 읽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웬디북에 한 번씩 올라가서 촬영을 하고 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촬영을 하고 오냐 하면 웬디북 채널에 올라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즌 5의 첫 책이 Before and After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관련된 영상을 가이드 영상을 제가 제작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영상이 이제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건데요.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그러면 이 책을 그 영상을 보시고 아이에게 읽어 주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냥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단은 아이에게 시도를 해 보시고 읽어 줘 보시고 추후에 그 영상을 보시고 '아 이런 점이 있구나. 요런 건 좀 놓쳤구나.' 싶으면 또다시 약간 또 추가해서 제가 가이드해 드리는 부분을 약간 추가해서 그렇게 아이한테 읽어 줘 보시면은 네. 그러면 아이가 쪼끔 더 재밌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웬디북 유튜브에 있는 제 북클럽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은 그게 참여이고 필수 인증입니다. 간단하죠. 한마디로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북클럽 영상이 올라오면 아이와 이 책들을 읽어보고 책은 준비하셔야 되겠죠. 책을 읽어보고 그 소감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은 고게 참여 완료이고 필수 인증입니다. 네, 고까지 요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혜택들이 있냐 하면 요렇게 해서 참여를 하셨으면 우리 북클럽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방에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거든요. 네. 링크를 드립니다. 그 링크 받는 방법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링크를 받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전에 댓글에 쓰셨잖아요. 유튜브 영상에 댓글 쓰시면 그 댓글 하나당 적립금을 또 줍니다.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필수 인정하신 분들에게 네. 그러면 적립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적립금을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또 책 구매하시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인스타그램에 필수 인증은 인스타그램 인증은 필수 인증이 아닙니다. 과거에 시즌 1, 2에는 필수 인증으로 정해서 했었는데 인증 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혹시나 인증을 하시면 샵 다시고요. 웬디북클럽 혹은 1주 2권 1주 숫자 1주 2권 2권 고렇게 다시면은 그 인스타그램으로 인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인증을 하시면은 그 월별로 웬디북에서 이렇게 모범 인증 글은 또 빼서 쪼끔 더 큰 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적립금 후원을 해 주시니까 고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오프닝 방송이지만 월말에 제가 소강연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웬디 북클럽 Q&A 월말 Q&A를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영어 노트라든가 영어 독서라든가 그런 거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네. 네, 맞습니다. 유정님 댓글에 소감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런 것들은 혜택 관련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인증을 하시고 인증 간단하잖아요. 아이와 책 읽고 나서 그다음에 소감 쓰고 그걸 꾸준하게 하셨다. 아이와 책을 꾸준하게 이렇게 즐겨 보았다. 많이 읽어 보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모이면은 그게 웬디북 기록에 다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즌 마지막에 시즌의 마지막이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시즌 5 같은 경우는 5, 6, 7, 8월이 되겠죠. 8월 말쯤에 제가 진행하는 강연에 초대를 받습니다. 줌 강연에 초대받습니다. 네, 고렇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책을 소장하시면 되겠죠. 책을 소장하시거나 혹은 어떤 책은 빌려 보셔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와 읽어 보시고 웬디북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 북클럽 영상에다가 댓글 달기 그게 필수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혜택 부분은 제 인스타그램에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거기를 탁 클릭하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지 간단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실 하고 계신데 책만
구매해서 읽어 주신 분들 이렇게 댓글 안 다신 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신데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쪼끔만 진짜 쪼끔만 시간을 내시면은 쉽게 쉽게 다 인증하시고 혜택 다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네 고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신청 기한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모집 중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인제 같이 하자고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인제 일단 요렇게까지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어 내 아이가 영어 책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지 네 그것도 한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 영어 책을 읽어 줄 때 꼭 이렇게 하자입니다. 영어 책은 읽어 줄 때 꼭 이렇게 하자. 지금 여기 질문을 제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거의 한 화면으로 보고 있어서 잘 들어오는데요. 소감은 그래도 뭐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뭐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네 필수 인증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풍성하게 적어 주시면은 네 저도 그거 다 읽어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떨 때 힘드시면은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풍성하게 작성해 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피드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책을 읽어 줄 때 꼭 이렇게 하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이에게 어릴 때 우리말 책을 읽어 준 것처럼 기대하지 말고 읽어 주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 주실 때 마치 우리말 책을 읽어 주시는 것처럼 어릴 때요. 기대하지 마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고 영어 책을 그냥 읽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키가 막 쭉쭉쭉 크잖아요. 근데 한 1년 혹은 뭐 이렇게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고 나서 키를 재보면은 '아 내 아이가 좀 컸구나.' 뭐 2 센티가 컸구나. 뭐 10 센티가 컸구나. 5 센티가 컸구나. 이게 되잖아요. 느껴지는데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영어 책을 읽어 주시고 내 아이가 바로바로 뭔가 변하기를 기대하시고 뭔가 어떤 아웃풋이 바로바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일단 부모님이 너무 조급해진다는 거죠. '내가 이거 읽어 준 게 이게 내 아이가 잘 이해했나?' 네. 이런 인제 많은 고민들부터 이게 내가 지금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있는데 과연 내 아이는 이걸 이해하고 보고 있는 건가? 영어가 과연 늘긴 느는 건가?' 이런 이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시면서 제대로 영어 책 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아이가 하루 3 끼를 먹었어요. 그럼 3 끼를 먹고 나서 내일 키를 재보는 거죠. '여기 키가 얼마나 컸나?' 또 '별로 안 컸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소고기도 먹이고 돼지고기도 먹이고 또 바다에 있는 또 뭐 또 그 생선 이런 거 또 다 구워서 먹이고 야채도 먹이고 또 이래 하루 3 끼를 먹였습니다 그다음 날. 또 먹이고 또 그다음 날 이틀 뒤에 또 키를 재보는 거죠. 키를 재보니까 아직 안 컸네. '내가 밥을 잘못한 건가? 이거 내가 이때까지 요리를 잘못한 건가? 영양소가 안 맞나? 내 아이랑 안 맞는 그런 내가 음식을 한 건가?' 사실 아이는 키가 잘 크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변화하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아이는 키도 잘 크고 있고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것을 기대를 하시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아이가 이게 성장하는 거 계속해서 잘하고 부모님께서 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고 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에게 '홍삼을 갈아 넣어야 되나? 그냥 삼계탕을 맛있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막 많은 한약재를 넣어서 더 쓴 음식이 되게' 네. 이렇게 막 되는 그래서 아이가 더 힘들어지는 그러면 아이는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렇게 되겠죠.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책은 어릴 때부터 재밌게 그냥 온전히 책으로서만 읽어 주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영어 책은 읽어 주시면서 이 책을 읽었으면은 적어도 before and after는 알아야지. 이 책을 읽었으면 stick and stone과 뭐는 알아야지. 이 책을 읽었으면 flower가 그 안에 나왔던 어떤 표현들을 알아야지. 어떤 문법을 알아야지. have you ever seen이니까 현재 완료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읽어 주시기가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읽어 주시다 보면은 아이의 영어는 쑥쑥쑥 잘 자라고 있다는 것 많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면 영어책 영어책 읽어줄 때 꼭 이렇게 하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말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그 책의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노래하자. 아, 노래하자가 아니고 노력하자. 네. 다시 우리말 책을 읽어 주시는 것처럼 그 책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시려고 노력하자입니다. 이 책은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제 방 없습니다. 라이브가 딱 끝입니다. 혹시 제 방이 있다면 웬디북 채널에 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웬디북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라이브가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말 책을 읽어 주시는 것처럼 그 책의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도록 노력하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 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영어를 접하실 때 분석적으로 접하신 분이 많아요. 네. 분석적으로. 그 단어만 따로 외웠고 수거를 따로 외우셨고요. 영어 발음을 따로 연습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듣기는 또 듣기 따로 했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도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모든 것을 가 이해시키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 줄 때 부모님께서 책을 아이에게 읽어 주실 때 좀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딱딱해진다는 거죠. '아, 이거 내 아이가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 지금 개입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되나? 아니면 슬쩍 한번 떠 봐야 되나? 아니면 이건 수거라고 말해 줘야 되나? 영어의 문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해 줘야 되나?' 이렇게 많은 계속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다 보니까 책을 읽어 주실 때 좀 딱딱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행복한 순간에는 아주 기쁘게 이렇게 밝게 읽어 주시고요. 쪼끔 힘드실 때는 이 책의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나오거나 고난이나 역경이 나오면은 좀 이렇게 침울한 목소리로, 그다음에 쪼끔 이렇게 우울한 내용이 나오면 우울한 목소리로, 그다음에 화난 장면이 나오면 화난 목소리로. 그래서 완전히 막 아동 독서 전문가처럼 연기를 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말 책 읽어 주시는 것만큼 그냥 분위기 정도 잘 전달하는 고 정도의 노력은 해 주실 수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거면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완전 진짜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읽어 주다 보니까 쪼끔씩 이렇게 스킬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책을 읽어 주실 때, 영어 책을 읽어 주실 때 분석적인 생각을 걷어내시고, 그걸 걷어내시고 이 책의 느낌이나 분위기를 잘 전달하도록 고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이런 영어 책을 읽어 주실 때 이렇게 꼭 하자. 네, 이렇게 꼭 하자. 요게 Adam's Mom이라고 있는데요. 영어 못하는 어머님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인스타그램에도 유정님께서 발음이 안 좋은데도 읽어 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요거 제가 말씀드린다는 깜빡했네요. 질문 잘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건 엄마 아빠의 완벽한 영어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걸 아이는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영어의 잣대로 가지고 엄마 아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엄마든 아빠든 재미있게 나랑 책 읽는 그 순간이 재밌어서 영어 책을 읽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이는 엄마가 영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좀 틀려도 괜찮고요. 엄마가 오히려 틀려서 근데 아이가 알고 있는 발음으로 고쳐주고, 그런 순간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지. 이게 엄마가 완벽하게 알아서 아이에게 다 가르쳐 주고 그런 거를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완전한 언어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되니까 조금 버벅거리셔도 되고요. 발음이 조금 소위 '내가 좀 발음이 구리다.' 네,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도 관계없고요. 그 이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영어를 노출해 주실 때 영어 영상을 많이 활용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 책을 읽어 주시는 그 양이 영어 영상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좀 틀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어 영상에 나오는 발음으로 거의 대부분 다 거의 99.9%다 따라가기 때문에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발음이 틀리시면 아이가 지금 여기에 보면 오방투 님 지금 인스타그램에 멘트를 주셨는데 뭐라고 댓글을 쓰셨냐면 "아이가 매번 발음이 틀렸다고 지적해요."라고 크크이라고 남겨 주셨는데 아이가 지적한다는 건 이 즐기시면 됩니다. 절대 기분 상해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아 내 아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아 나도 지금 잘하고 있구나. 네 물론 발음은 좀 틀렸지만 나도 방향을 아주 맞게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발음 부분에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이 인제 책을 읽어 주시다 보면 자 이런 책 같은 경우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 주시다 보면 이게 북클럽 책입니다. 시즌 5 입니다. 그래서 읽어 주시다 보면 부모님께서 '아 이 발음 너무 궁금한데.' 이거를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 북클럽에 보면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저보고 "선생님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뭐 아니면 이 꼭 책 내용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 공룡 이름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친히 물론 인제 밖에 있으면 좀 소음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바로 녹음해서 네 음성으로 음성 메시지로 네 스벅에서도 보내 드리고요. 다른 카페에서도 보내 드리고 차에서도 보내 드리고요. 운전 중 빼고는 이제 웬만하면 제가 다 보내 드리니까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북클럽에 오시면은 웬만한 영어 수업이나 코칭은 다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죠. 진짜 좋지 않나요? 근데 참가비가 없다니까요. 책을 준비하시면 된다니까요. 여기 오드리 님께서 무엇을 질문하셨냐면 그 night already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PSST 아십니까? 그 영어권 국가에서 많이 씁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 있잖아요. 아직 기억나시죠? 이거 PSST입니다. 스펠링은 PSST입니다. 이게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음성 녹음으로 제가 막 이렇게 들려 드렸던 거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하면 이 상대방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떠들 수 없는 상황에서 야야야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 야야야 요걸 아주 요런 이 하여튼 이런 음성 메시지까지 제가 북클럽 채팅방에서 도와드리니까 네 많이들 북클럽 참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영어는 이렇게 약간 도시 남자처럼 할 수 있는데 우리말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도 이 언어 습득의 그 황금기를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지나기 전에 이 영어 교육론, 언어 교육론에 보면은 청소년기까지는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통 사춘기라고 표현하죠. 한 15에서 18세 한 인제 한 20세 미만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18세 한 18살 전후로 이 언어를 잘 습득할 수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한 거의 뭐 지금 30 거의 4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깐 네 서울 영어를 습득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그런 영어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어서 같이 북클럽을 하자고 네 어서 북클럽을 하자고 네 제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뭐 참 이 또 제가 좋아하는 북클럽이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브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약간 좀 가벼운 모습도 보여 드리는데요. 제가 참 이렇게 애정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애정이 있어서 그리고 책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렇게 가볍냐.'라고 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의 어떻게 보면 본 모습이고 '저의 애정이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안 보잖아요. 맞죠? 이게 끝입니다. 자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제 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영어 책을 읽어 줄 때 이것은 피하자. 아 요거 영어 책 읽어 줄 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요런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영어 책을 읽어 줄 때 이거는 안 된다. 지금 이때까지 했는 거는 이거는 해야 된다고. 이제는 반대. 이거는 하면 아이가 영어 책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 책을 읽어 줄 때 피해야 할 것 첫 번째. 뭐냐 하면 레벨 올리기에 치중한 독서. 아 이 찔리는 분 좀 계시죠? 여기 계시고요, 찔리는 분. 네 여기 계시네요. 네 혼자 방 안에 갇혀서 지금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벨 올리기에 치중한 독서를 하면 힘들어집니다. 아 진짜 힘들어집니다. 이게 왜 힘들어지냐 하면
실제로 우리 그 영어 도서관이나 각 뭐 광역시든 어떤 도서관이든 보면 레벨 올리기 이 SR 지수 테스트 해 주는 게 있어요. 혹은 이렇게 렉사일 지수나 사설 기관에 가도 테스트를 해 줘요. 아이의 읽기 수준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효린이가 지금 SR 지수가 2.5다고 칩시다. 그러면 2.5에 그 2.5 수치가 나왔는 게 약간은 운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완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살짝.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실제 진짜라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까지 2.5만 보기에는 쪼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아이는 이런 책 저런 책 여러 가지 책을 골고루 봐서 좀 더 다져질 필요가 있는데, 내 아이가 SR 지수가 2.5 니깐 'AR 지수로 쳤을 때 한 2 에서 3 사이에 있는 책만 활용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레벨을 올리기에만 치중하게 되는, 그래서 내 아이가 SR 지수가 2.5 니까 그러면 한 2.6, 2.7 요렇게 살짝 어려운 것만 계속해서 보여줘야지라고 하면은 아이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네,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책을 선택하실 때 재미가 이때까지는 제1의 선택 기준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책의 수준이 제1의 선택 기준이 되면서 아이가 그 책 어떤 책을 보는 데 있어서 영어 때문에 부담을 느끼거나 혹은 재미를 좀 덜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영어 책을 제공해 주실 때는 쉬운 책도 제공해 주시고요. 어려운 책도 물론 제공해 주시고, 아이에게 맞는 책도 제공해 주시고, 아이의 수준보다 살짝 쉽고 쉬운 책, 살짝 어려운 책.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이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폭넓게 쉬운 책, 어려운 책, 조금 쉬운 책, 조금 어려운 책 이렇게 폭넓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아주 좋다라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맞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맞는 소리입니다. 네, 골고루.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거는 AR 지수로 쳤을 때 AR 지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간단한 책이에요. Before, After. 요게 웬디북 클럽 시즌 5 첫 번째 책입니다. 요게 보면은 Before, After, Way After 뭐 요 정도 나오고 During 이런 단어 나오거든요. 단어 수로 치면 뭐 한 7, 8 단어가 안 돼요. 그래서 AR 지수로 치면 0.3 이하겠죠. 그런데 효린이한테 읽어주면 잘 봐요. 진짜 잘 보면 재밌게 봅니다. 이 책을 벌써 뭐 수십 번, 한 2-30 번은 봤는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책도 잘 보고, 또 오늘 아까 전에 처음에 읽어줬던 책, 이 책이 Join the Crew, Arlo and Pips라는 시리즈 3권짜리 만화책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재밌거든요. 요게 AR 지수가 한 2점 초반, 2점 뭐 한 중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 읽어줘도 잘 보고, 그러니까 아이는 쉬운 책 읽어줘도 잘 보고 어려운 책 읽어줘도 잘 보고 아이에게 딱 맞는 책 읽어줘도 잘 보고 다 잘 봐요. 그러니까 재미가 중심이 되면은 이 책을 보면서 way after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비록 쉬운 책일지라도 way라는 게 방법이 아닌 훨씬이라는 강조의 부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실 때 너무 레벨 올리기에 치중해서 하시면은 좀 아이가 이런 영어 독서를 진정으로 즐길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어 책을 읽어줄 때 이것은 피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레벨 올리기에 치중한 독서와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만 읽어주는 독서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효린이 같은 경우는 AR 지수로 치면은 한 3.89, 4.0까지 듣습니다. 듣는 게 가능합니다. 뭐 그 이상도 4점 초반의 책도 이제 읽지는, 아직 본인이 4.0을 읽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죠. 효린이 너는 3.8에서 4.0 정도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들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3.8 이상의 책만 활용해야지, 3.8만 활용해야지. 이렇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냥 딱 생각하셔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책을 볼 때는 좀 편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실 때 아이가 항상 뇌가 각성이 되어 있고 항상 에너지나 여유가 넘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떨 때는 아이가 좀 쉬운 책도 보면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맞아. 이거 재밌어. 아이 그래, 그래. 아이 우리 아빠 참 잘 읽어 주네. 뭐 우리 아빠 참 웃긴 사람이네. 약간 이 약간 이런 것을 느낄 여유가 있는 충분히 편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섞어서 읽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책만 읽어 주면은 혹시 그 수준 이하에 있는 표현들을 아이의 수준에 딱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컷 끊고요. 다시. 네. 말이 조금 꼬여서요. 네.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만 읽어 주시면 그것이 이런 것을 또 의미하진 않아요. 아이가 그 이전 수준에 있었던 모든 표현이나 그런 영어 실력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다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3.8을 잘 듣습니다. 그냥 듣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고걸 고걸 딱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AR 지수 3.8인 책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게 꼭 2.0에 있는 모든 표현을 어느 정도 뭐 90% 이상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0이나 2.5나 혹은 1.5의 어떤 특정한 표현들은 구멍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에 딱 맞는 것만 이렇게 읽어 주시는 것은 권해 드리지 않고 두루두루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책, 쪼끔 어려운 책, 너무 어려우면 아예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쉬운 책, 쪼끔 어려운 책, 아이에게 딱 맞는 책, 쪼끔 쉬운 책 이렇게 4 가지를 두루두루 섞어서 쭉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아이가 책의 재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영어를 촘촘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인제 우리 보통 보면 인제 컵에 보면 이렇게 투명 유리컵이 있으면은 자갈을 넣고 또 그 중간에 또 작은 모래를 넣고 그 실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촘촘하게 다져지려면은 여러 가지 난이도가 필요하다. 고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리 끝. 오케이? 자 그러면 네 느낌 오셨죠? 네 이노맘님. 네 좋습니다. 두루두루 골고루 고게 고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세 번째입니다. 영어 책을 읽어 주시면서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은 이거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있으셨다면 내일부터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뭐냐면 뭐겠습니까? 맞춰 보시겠습니까? 인스타든 유튜브든 제가 지금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네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지금 제가 두 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시선이 약간 '저 사람 어디 보고 이야기하나?' 약간 요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물론 인제 해석도 해 주시면 안 되긴 하지만 세 번째는 그 해석 부분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린 거라서 오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제 피드를 참고하시거나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해석은 아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네 해석인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네. 요런 또 예상을 깨주는 센스. 죄송합니다. 이런 자화자찬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맞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해 주지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바로 읽어 읽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행동 안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셨잖아요.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 이 사람이 뭐 했어?" 이렇게 사실 확인하는 질문들 아이가 이해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네 "이해했니? 알겠어." 내용 묻기. 요거 안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면 어떨 때는 괜찮아요. 이거 한번 한다고 막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쪼끔 '엄마 자꾸 묻네.'라는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되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 엄마가 내 능력을 못 믿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엄마가 나의 그런 능력이나 나의 잠재력을 신뢰하지 않네. 나는 재밌게 그냥 보고 싶은데 왜 자꾸 묻는 거지 귀찮게?' 이렇게. 실제 제 예시 제가 자주 들어 드리는 게 뭐냐면 저랑 와이프랑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와이프가 보고 있는 드라마를 제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묻죠. "이 사람 뭐 했어?" "이건 누구야?" 이거 혹시 그거 아니야?"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제가 와이프 보는 그걸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한두 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을 묻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은데 한 3-4 번, 5 번이 되면 슬슬 이제 와이프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맞죠? 슬슬 네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아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네네 그렇죠. 네 도비님 "나 너무 싫어요."라고 하시는데 남편분이 많이 물어보시나 봅니다.
그러 네. 윤서님. 그래서 이렇게 아이 내용 확인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 아이가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증납니다. 아이도 처음에 한두 번은 맞아. 엄마가 이걸 잘 이해를 못 했나." 이렇게 해서 한두 번은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아이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읽어 주시면 지금 도비 님이 쓰신 것처럼 부글부글이 됩니다. 아이도 "아 엄마 자꾸 물어보잖아. 그냥 내 책 안 읽을래." "아이 엄마 자꾸 물어보잖아. 아 나 그냥 재밌게 읽고 있는데 엄마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요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런 의심이 생겨요.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의심이 생기냐면 '아 과연 야가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 요 의심이 생깁니다. 맞죠? 그러면 아이에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건 좋겠다. 이거 안 하는 게 좋다는 걸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믿으세요. 아 네. 그냥 믿어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이가 책을 보는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아이가 이렇게 책을 쭉 본다는 거죠. 요것도 북클럽 책입니다. 이렇게 책을 쭉 보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재미가 없거나 이해가 안 되면 안 볼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요. 네. 인스타 요게 쪼끔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아이가 정말로 이 책이 이해가 안 되거나 재미가 없으면은 아이가 안 볼 거예요. 이런 책들을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권은 어떻게든 엄마가 엄마의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이렇게 잘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영어 책이 잠자리 독서로 쭉쭉쭉 오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아예 안 되면 아이가 안 본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아이가 어느 정도 잘 본다면은 어느 정도 잘 보고 있다면은 이게 뭔지 궁금해서라도 잘 보고 있다면 네 그러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의 이해도는 일정 수준 이상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아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다른 책 이렇게 여러 번 읽어 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책 읽어 주다 보면은 저절로 이런 그 영어의 공백들이 채워지면서 '잘 습득을 하겠구나.'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의 능력을 믿어 주세요. 그게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말도 그렇게 잘 습득했잖아요. 영어라고 그렇게 습득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이에게 그냥 읽어 주시고 내용 확인하는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읽어 주기만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 행동은 하지 마세요." 영어책 읽어 주시면서 "이 행동은 하지 마세요."라는 거 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꼭지는 뭐냐면 이해 확인 질문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독후 활동입니다. 매번 모든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이 따라오게 하지 마세요입니다. 독후 활동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독후 활동이 이 책을 아이가 책을 가지고 오는데 어느 순간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 그리고 정말 독후 활동이 간단하고 부모님께서 하기도 편하고 아이에게 유의미한 그런 독후 활동은 당연히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매번 혹은 매번이 아니더라도 자주 독후 활동을 하시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영어 책을 읽으면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라고 진입 장벽이 생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후 활동은 최소로 유지하시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독후 활동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해도 만약에 필요한 부분들 뭐 꽃이다 아니면은 뭐 어떤 물고기다 우주다 그러면 유튜브에 그 키워드를 한번 쳐 봐서 유튜브에 영상으로 하거나 혹은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하거나 등굣길에 혹은 아이랑 산책하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내지 네 독후 활동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아이의 영어는 영어책으로 습득하는 거지 독후 활동으로 습득하지 않습니다. 요걸 기억하시면은 쪼끔 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이가 영어책을 통해서 영어를 습득하지 독후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습득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중을 따져서 확실히 독서가 더 중요한 것이지 독후 활동이 그것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과 활동은 정말 필요한 책에 한해서만 간단하게 그리고 부모님께서 부담이 없을 정도로만 하시는 게 바람직하며 안 해도 무방합니다. 네, 안 해도 무방. 오히려 독서 그 자체에만 충실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꼭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꼭지가 뭐냐면 영어 책을 읽어 주실 때 영어 독서에 접근할 때 부모님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요걸 하기 전에 제가 북클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북클럽과는 별개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영어 코칭 및 강연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5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북클럽에 있는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제 뭐 영어 독서, 영어 영상 모든 것을 아우르고 그다음에 문자 읽기, 영어 독서 로드맵 작성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줌 강연에 포함되어 있고 그거는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클릭하시면은 네, 자세하게 있으니까 네, 그거는 따로 제가 추후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실까 봐 네, 이렇게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코너가 뭐냐 하면은 영어 책을 읽어 주실 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부모님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하기 전에 우리 북클럽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클럽은 시즌 5를 맞이하였고요. 시즌 5의 주제는 북스타그램입니다. 북스타그램. 북스타그램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인스타그램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내 아이는 북스타그램 책을 좀 옆에 많이 영어 책을 곁에 두고 많이 읽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취지로 영어 책을 많이 접하자, 일상에서 많이 접하자라는 것을 취지로 북스타그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매달 제가 6권에서 8권 정도 영어 책을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한 책들 가지고 아이에게 읽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 해당 영상이 있습니다.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아직까지 시즌 5에 책이 책 영상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올라갈 건데요. 자, 그래서 올라가면 그 영상에 어떤 걸 적으시면 되냐 하면 댓글에 이 책을 읽어봤는데 참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와, 이 책은 색감이 너무 다른 책과 다르게 독특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반응을 했어요. 아이가 아주 몰입해서 봤어요.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아이의 반응이나 이 책의 소감을 그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책의 영상에 그 소감을 댓글로 다시면 됩니다. 그게 필수 인증입니다. 필수 인증.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필수 인증을 하시면 웬디 북클럽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북클럽에 참여하시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인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 책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책도 읽어 주시고요. 저 책도 읽어 주시고 이게 4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많이 부담스러운 양은 아니에요. 한 주에 2권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양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여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 이 책만 읽어주면 되냐? 이제 이 책도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어주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작가님 이 Before and After 쓴 이 작가님, 아이가 이 책을 아주 잘 보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이 책을 잘 보니까 이 책의 이 작가님의 다른 책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확장하기 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책들은 제가 이렇게 선택한 어떤 책들은 그냥 그 단권일 때도 있지만 어떤 책들은 이렇게 시리즈나 그 작가님의 다른 책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아이가 좀 잘 봤던 책이니까 다른 책도 잘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달 한 6권에서 8권 정도 제가 선정을 해서 재미 위주로 그다음에 영어 수준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적으로 제가 다 선정한 것이고요. 많은 영어 책들 중 그 사이에서 제가 뽑아낸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정말 스쳐가는 책들은 잘 없습니다. 이렇게 좀 찐이다. 정말 재밌다. 혹은 찐이다. 네. 이런 것들, 요런 책들을 이제 그런 책들로 제가 엄선해서 제가 선정을 해 두었고요. 그래서 인제 제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제 북클럽 영상이 올라오면 거기 댓글에 책을 아이와 즐긴 혹은 읽으신 소감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픈 카톡방이 있습니다. 제가 북클럽 운영하면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초 1회에 한해서 이미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최초 1회에 한해서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다셨잖아요.
그 댓글 다신 것을 캡처하셔 가지고요. 네 요렇게 하시거나 혹은 요렇게 아이폰 같은 경우 캡처를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그 캡처하신 것을 웬디북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 저 지금 참여합니다."를 웬디북에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웬디북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시면은 그 DM으로 오픈 채팅방 링크가 샥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시고 궁금한 건 저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읽어 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뭐 뭔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발음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다 답을 드립니다. 혹은 뭐 시간이 걸려도 뭐 그날 저녁이나 그다음 날 아침까지는 웬만하면 제가 다 답을 드리기 때문에 고렇게 해서 네 영어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소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제 사실 과거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또 이렇게 북클럽 책이 아니더라도 또 책을 또 구매하셔 가지고 어떤 영어 책을 또 읽어 주시다 보니까 이 영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오픈 채팅방에 공유하면은 또 많은 지금 여기에 활발하게 댓글을 적어 주시고 있으신 분들이 네 다들 이렇게 또 한 영어들 하시거든요. 한 가닥씩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또 풀어 주시고 많은 정보들도 주시고 영어나 혹은 교육 전반 독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시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고 영어에 대한 해답은 영어 및 영어 노출에 대한 해답은 제가 답을 다 드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이드를 잘 받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책 말고요. 과거에 웬디 북 제가 이 시즌 1, 2, 3, 4 진행했잖아요. 이 4 개의 시즌의 책을 읽으시고 거기에 댓글 달고 동일하게 DM을 보내셔도 됩니다. 네, 과거의 책들로 하셔도 되고 이번 시즌 5의 책을 하셔도 되니까 네, KK12236님 네, 답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책을 일단 준비하시고 아이와 활용하시고 웬디북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면 거기에 소감을 단다. 최초 1회 한해서 그 댓글을 캡처해서 이 웬디북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다. 네, 고렇게 고까지. 고렇게 하면은 그 유튜브 댓글에 댓글을 다시잖아요. 그 필수 인증 하나당 1,000원의 적립금을 웬디북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추후에 책을 구매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잃을 게 없습니다. 참여비 없고 책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고렇게 하시면 네, 좋고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인증을 하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 인증은 특별 인증입니다. 필수 인증은 아니고요. 인스타그램에 그 태그에 샵 웬디북클럽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인증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들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그냥 아이의 사진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책 사진이 있어도 되고 아이가 읽는 모습이 있어도 되고요. 거기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조금 더 댓글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디북에서 매달 모범 인증자로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은 조금 더 큰 액수의 뭐 5천 원인가 만 원인가 이렇게 큰 액수의 그 적립금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되신 분 여기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월말 Q&A라고 해서 북클럽 하시면은 월말 Q&A 제 소강연 및 월말 Q&A 제가 이렇게 매달 말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필수 인증을 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네 열심히 필수 인증을 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시즌이 끝날 때 지금 시즌 5 같으면 5, 6, 7, 8 월이죠. 네 8 월에 제 강연 줌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강연에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자 그래서 요게 인제 웬디 북클럽의 전체 흐름이고 이렇게 한 4 개월 따라가시면 생각보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아이가 '내 아이가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내 아이가 요런 책은 쪼끔 반응이 덜하구나. 내 아이가 이 작가님을 좋아하는구나. 이제 내 아이가 영어 책을 쪼끔씩 이해하기 시작하는구나.'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일단 해 보셔야 됩니다. 안 하고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해 보시면은 상당히 아이의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일단 제가 선정한 책들이 그렇게 막 따분한 책들은 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뭔가 재밌어도 재밌고 임팩트가 있어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단은 같이 한번 시작을 해 보시자.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시작을 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즌 5의 첫 책을 소개해 드리면 Before and After입니다. 이 책은 제가 내용을 조금 보여 드릴게요. Before 어떤 책을 제가 선정을 했냐 하면 이걸 인제 막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before이 나와 있죠. 엄마는 임신 중 같고 아빠는 똥 빼겠죠. 분명히. 네. after. 아빠 똥 빼는 그대로인데 엄마 배는 홀쭉해졌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와, 이게 before after네. 이제 이게 아이 머릿속에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핑크. 네. 매칭 복이랑 셔츠. 네. 자, 또 한번 볼까요? before. 고양이가 더럽죠. 대구말로 좀 추접죠. 더럽습니다. 근데 after 하면서 고양이가 이렇게 샤이니하게 기분도 좋고 깨끗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before에 있었던 그 내용과 뒤에 있었던 고양이의 내용, 그리고 이 책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before는 뭐구나, after는 뭐구나 해서 아이 머릿속에 영어가 이제 이해가 되고, 나중에 영어 영상이든 또 다른 책에서든 before이나 after를 들으면 before, after 그때 여기서 봤는데 before는 이전이라는 거, after는 이후인 것 같았어. 요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아이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설명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북클럽의 기준 나이는 사실 한 3세에서 초등학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책들 같은 경우는 일부 책들은 중학생도 해도 됩니다. 영어가 막 엄청 많아서 중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 봐도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취학이나 혹은 초등학생까지는 전 연령에 걸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책은 뭐냐면 Stick and Stone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요. 간결한 글밥이 있고, 근데 일단 일러스트가 모던하면서 조금 뭔가 애착이 가는, 저는 이거 실제로 고를 때 표지 보고 골랐습니다. 네, 표지가 예뻐서 골랐는데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 스틱이 있고 스톤이 있는데요. 이 스틱 앤 스톤이 서로서로 어떤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좋은 일도 겪고 안 좋은 일도 겪는데, 그게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영어권 국가에 있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짧은 표현들로 되어 있는데 참 임팩트 있고 감동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요. 재미도 있습니다. 간결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족시키는 그런 책이고, 요거 뭐 스틱 앤 스톤 시리즈가 2권인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 책으로 제가 북클럽 책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초이초이 님, 스틱 앤 스톤 너무 좋죠? 네. 이 좋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제가 감자 아닙니다. 스톤입니다. 네. 만약에 감자였으면 스틱 앤 포테이토라고 했겠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요게 요게 두 번째 책이고요. 세 번째 책은 뭐냐면 Have you ever seen a flower? 이 책은 이 책은 진짜 감히 제가 소장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주 쓰진 않는데, 이 책은 참 소장해야 될 만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이 책은 이제 뭐냐 하면 이 소녀가 있는데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어떤 게 살아있는 건가, 과연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른이 생각하면 다소 철학적이지만 그게 그림으로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인가. 그래서 이 소녀가 무채색의 도시, 이렇게 무채색의 도시에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채색의 도시에 살아있는 소녀, 생기가 있는 소녀는 이렇게 컬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작지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곳에 갑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곳은 컬러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죠? 다채롭죠? 쫙. 그래서 이 살아있는 곳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니까 이제 풍경부터, 경치부터 보이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스코프, 이 경치가 좁아집니다. 이제 산이 보였다가 들판으로 갑니다. 꽃밭으로 가죠. 꽃밭으로 갔다가 꽃 한 송이를 만납니다.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좁혀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꽃을 보고 꽃 안에 이제 암술수술 있잖아요. 그 꽃잎 속을 보고요. 그리고 이 소녀인지 소년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소녀처럼 보입니다. 제 눈에는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꽃을 만지다 보니까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피나죠. 피 이 피나면 어떡해. 나도 모르게 요렇게 피 빨아 먹어야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닦거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살아있다라는 게 어떤 건지 쫙 그러면서 '나도 살아있구나.' 이 피를 보면서, 이 피라는 게 막 징그러운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탁 가시에 탁 찔려서 그렇게 피가 딱 '나도 살아있구나.'
지금 여기 있는 꽃밭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살아있지만 나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가져가고 그러면서 줄기에 이 식물의 체액이 흐르지만 나는 이렇게 나도 피가 흐르는,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접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림만 보면 '아 식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살아있구나.' 요 정도로 아이가 이해를 하겠죠.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림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굳이 이제 좀 이 책을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요게 세 번째 책이었고요. 네 번째 책은 제가 요 책은 이 책은 한 4년 전쯤에 거의 우리 성효린 양의 저희 첫째의 한 거의 첫 책들 중에 하나예요. 왜 이것도 제가 표지 보고 골랐는데 너무 웃겨 보였어요. Ugly Fish라고 하는데 뭔가 웃길 것 같았어요. 근데 읽어 보니까 이 약간 뭐 자업자득 그런 책입니다. 메시지는 자업자득인데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웬디북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웬디북 사이트에 가면 북클럽 책들을 살 수 있게, 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냐 하면 고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웬디북 사이트입니다. 네,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셔서 웬디북 지금 이제 휴대폰 화면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휴대폰을 지금 방송용으로 쓰고 있어서 이제 모바일 버전이라고 치고 요게 살짝 내려 보시면 요게 탭이 있습니다. 탭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탭이 웬디북 클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탭이 웬디북 클럽을 탁 클릭해 보시면은 저의 과거 시즌 1, 2, 3, 4의 책들을 다 시즌별로 구분이 다 되어 있고요. 시즌 5는 월별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디북 메인 화면에 들어가셔서요. 회원 가입하시고요. 어차피 자주 이용하게 되실 거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뭐 적립금도 받으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딱 내려가 보시면 메인 배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메인 배너 바로 밑에 보면 여기에 두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딱 들어가면 북클럽 책들이 싹 시즌별로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시면은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책입니까? 네 번째 책은 어글리 피쉬,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 어글리 피쉬 참 못나게 생겼죠. 거의 효린이의 첫 책에 가까운 책인데요. 어 메시지는 자업자득,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네. 착하게 살아라라는 것을 말해 주는 그런 책인데, 네, 새벽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 새벽달님 오셨습니다. 네. 손 흔듭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자기보다 약자가 왔을 때는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다 잡아먹거든요. 또 여러 번 옵니다.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근데 정말 고약해요. 그냥 막 이렇게 가지고 노는 수준으로 거의 막 깡패같이 그렇게 하는, 결국 나중에 샤이니 피쉬가 나오거든요. 샤이니 피쉬. 샤이니 피쉬가 뭐냐면 이 아이보다 덩치 큰 이 상어같이 생긴 고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가 오는데 딱 봐도 이 아이 입장에서는 강자인 줄 알고 굽신거리면서 들어갑니다. 한 수 접어 주면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샤이니 피쉬가 이 아이를 잡아먹죠. 바로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네. 아주 재밌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보면 요거 제가 스포일러인데, 네, 이 책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좀 웃기긴 한데요. 결국 이 샤이니 피쉬도 어항 안에 있었다는, 그래서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게 샤이니 피쉬, 이미 어글리 피쉬는 잡아먹힌 상태인데 샤이니 피쉬조차도 그렇게 큰 물에서 놀고 있었던 그런 물고기는 아니다. 참 이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재밌죠.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어항 안의 물고기들의 싸움이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네, 그래서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네, 메시지도 있고요. 착하게 살아라. 네, 그런 메시지 여러 가지 보기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요런 책들 소개해 드리고요. 참 재밌습니다. 저는 참 재밌게 읽었고 아이도 여러 번, 네, 최소 10번 이상 봤던 책이어서 이번 북클럽 책으로 한번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책은 뭐냐면은 No Kimchi for Me. 자, 지금 이제 요 책 소개 끝나면요. 그다음에 영어 책을 읽어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코너 아직 남았으니까, 네, stay tuned 유지하시고요. 채널 유지하시고요. 자, 이 책은 뭐냐면은 No Kimchi for Me라는 책입니다. No Kimchi for Me는 한국계 작가님입니다. 김아람 작가님, 아람킴 작가님이요. 여기 보면은 이 아이 이름이 뭐였죠?
유미죠. 유미입니다. 유미. 유미라는 고양이 주인공이 있는데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두 오빠가 계속 놀려요. 근데 유미는 왜 놀리냐면 이 두 오빠가 김치를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김치를 못 먹는데 두 오빠가 맨날 "에 김치 못 먹으니까 에 안 놀아줄 거야. 에 아기야, 아기야." 이렇게 계속 놀려요. 그러면서 이 게임에도 끼워 주지 않고 놀이에도 끼워 주지 않습니다. 네. 유미. 자 그래서 인제 유미가 막 시도합니다. 피자에도 김치를 올려 먹어 보고요. 아이스크림에도 막 올려 놓아서 먹어 봅니다. '아 어떻게 하면은 좀 김치를 잘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 실패를 하죠. 이 사실 상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스크림에 김치가 올라간다? 상상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한번 먹어 봅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하는데 할머니가 묘안을 생각해내죠. 우리 김치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김치전이 떠오르죠. 네. 그래서 할머니가 김치를 총총총 썰어서 김치전을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데요. 그래서 김치전을 먹고 '아 김치를 이제 유미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오빠들도 같이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No 김치 for me를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No 김치 for me였고요. 요거 말고 사실 이 아람킴 작가님의 책이 두 권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Let's go to taekwondo. 저는 사실 이 책도 정말 좋아하고 다 재밌습니다. 이 하여튼 재밌는데요. 이거 태권도장에서 유미가 이 격파 나무 격파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격파를 잘 못해서 겪는 어려움. 요거는 일요일에 미국에 사는 유미가 코리아타운에 갔는데 그 코리아타운에서 네. 코리아타운에서 이렇게 선데이 매주 일요일은 참 좋은 날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요일이 안 좋아지는 뭔가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어떻게 그런 이제 휴일을 보내게 되는지 하여튼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람킴 작가님은 5월 18일에 저와 유튜브에서 이원 라이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을 초대해서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엄청 좋죠. 그래서 작가님께도 Read Aloud도 한번 부탁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북클럽 멤버들에게 요거는 사실 뭐 웬디북에서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클럽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보면 혜택도 드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작가님에게 드릴 질문을 제가 북클럽 오픈 채팅방에서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줄리 킴 작가님 했고요. 그다음에 게비 더니 작가님이나 나오미 앤 제임스 존스 작가님 이미 세 원어민 작가님 두 분, 한국계 작가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이미 세 분의 작가님, 네 분의 작가님을 이미 만나 보았고요. 이제 요 노김치 for me 하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킴 작가님과 라이브 방송 5월 18일에 있으니까 인제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들 제가 북클럽 오픈 채팅방에 오픈을 해 두니까 아직까지 오픈 안 해 두었는데 오픈해 두니까 함께 그래서 참여하시고 그 질문을 제가 그대로 드리니까 같이 한번 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도 실제로 재밌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이 아람킴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랑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한글로 네, 다 해서 우리말로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책도 있다. 이 작가님과 인터뷰가 있어서 북클럽 책으로 선정이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인터뷰가 잡힌 거라서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섭외가 되고 기회가 생겨서 좋은 이렇게 라이브도 볼 수 있다. 작가님과의 만남. 이것도 아이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뭐냐면 톰 플래처 작가님의 There's a Monster in Your Book 이라는 책입니다. 요게 뭐냐면 너의 책에 몬스터가 있어. 귀여운 몬스터지만 네 책에 지금 몬스터가 들어왔어. 어서 이 몬스터를 쫓아내야 돼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이 몬스터가 너의 책에 들어왔으니까 어서 쫓아내야 돼. 그래서 책을 막 기울여서 이렇게 책을 기울이라고 합니다. 책을 이렇게 기울이고 막 책을 돌려라고 하고 책을 흔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작은 몬스터를 쫓아내는 책입니다. 재밌죠? 그런데 막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실제로 왜 아이가 이해하기가 좋냐 하면 어떤 표현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스핀하면은 돌리시면 되고요. 기울이다, tilt라고 하면 이렇게 기울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좋고 독자가 그렇게 해서 한번 이해를 해 두면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다른 책들. 이렇게 시리즈가 있거든요.
이 책은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리즈들도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들을 다 공통적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이가 좋아한다면 다른 시리즈도, 네, 이 유니콘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There's an Alien. 근데 Alien이라고 해서 막 정말 못생기고 막 혐오감 드는 그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좀 귀엽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Superhero, 그 다음에 Witch 있고요. 그 다음에 Elf 있고요. Elf 있고요. 그 다음에 There's a Dragon in your book. 네, 요까지.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책 읽는 사람이 약간 조작을 해야 되는 책인데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고, 그런 조작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보여주시면은 아이가 바로바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이해하고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초이초이님께서 이거 책이 너덜너덜해져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책을 자꾸 보다 보니까 책이 너덜너덜해진다. 네, 기분 좋지 않습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 네. 자, 그래서 네, 요렇게 제가 시즌 5에 5 월의 책들을 제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책을 제가 대표로 여러 권을 선정을 해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하지만 한번 해 보시면은 '아, 왜 이 책을 선정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 제 이런 선택 의도,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고요. 선택한 의도를 아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다 보면 아이가 '아, 이제 영어책을 아이가 보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을 해 보시면 유의미하게 아이가 이 책들이 왜 좋냐면 영어권 국가에서 제작이 된 책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책들이 아니라. 그래서 더더욱더 그 현지 영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서 접하는데 그 외국어로서 접하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런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영어 영상과 영어 책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네, 해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거의 영상이 올라오는 책의 영상 순서일 것 같은데, 요 정확한 순서는 웬디북 인스타그램이나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도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혹은 웬디북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은 영어 책이 올라가는 순서,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그 영상이 올라가는 순서 아실 수 있습니다. 난 잘할 거야 님. 네, 이 순서에 상관없이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다시 이제 영어 책을 아이가 즐기는 방법 세 번째 그겁니다. 뭐냐 하면 영어 책을 읽어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주시든 아이가 영어 책을 스스로 읽든 혹은 그 문자 읽기를 하시고 계시든 영어 책을 읽어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물 한잔 하고요. 네.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영어 책을 읽어줄 때 부모님께서 꼭 숙지하시고 꼭 믿고 아셔야 되는 것, 그거 세 가지. 네.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1번, 책 읽는 동기가, 아이에게 책 읽는 동기가 의무감이 되면 안 되고요. 재미여야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야, 너 앉아서 책 읽어. 하루에 영어책은 무조건 2권씩 읽는 거야." 이렇게 의무감처럼, 혹은 "학원에서 이 책 읽어 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잠자리 독서로 이 책 재밌는데 한번 읽어 볼래?" "요거 간단한데 한번 읽어 볼래? 이 책 진짜 재밌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처음에는 그런 재미를 못 느끼겠죠. 인제 갈수록 느끼겠죠. 이렇게 의무감으로 중장기간 책을 접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아이를 쪼으면서 의무감으로 접하게 하면 영어 독서가 장기간 이어지지 못합니다. 단기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장기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책, 아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을 통해서 아이의 내적 동기가 생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기간 영어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습득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간에 뭐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읽고 영어는 끝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영어 노출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장기간 하려면은 그 동력이, 영어 책이든 영어 영상이든 그걸 보려고 하는 그 동력이 부모님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푸시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재밌는 책을 통해서 엄마와 아빠가 읽어주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고 아이도 '영어책은 재밌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게 그 동력이 아이에게 서서히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요렇게 제가 말로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켜서 하는 독서는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독서는 어떠한 긴 책이라도 그냥 무조건 앉혀 놓고 억지로라도 하면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한 달 후에는 못 합니다. 시켜서 하는 독서는 하루는 할 수 있지만 한 달 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 주실 때 마음가짐이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5년 이상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한 5년 정도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99.9% 0.1%는 모르겠습니다만은 99.9%는 제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문법이든 독해든 듣기든 뭐 영어의 총체든 간에 영어를 잘 가르쳐 줄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자신이 있지만 제가 제 딸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줄 때 영어를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 자체가 '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라는 건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문자 읽기 할 때를 제외하면 네, 예외는 항상 있는 법. 정말 조금 문자 읽기 할 때 어떤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정도는 가르쳐 줬는데요. 일상적으로 책을 읽고 영어 영상을 볼 때는 정말 저는 읽어 주기만 했고 영상을 틀어 주기만 했습니다. 네.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부모님도 부담이 되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에게 영어 책을 읽어 주시거나 영어 영상을 활용하실 때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을 빼내시고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영어 책을 읽어 준다.'라는 거 고것만 가지고 영어를 접근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쉬워집니다, 접근이. 근데 가르쳐 줘야 되면 '이 책에 어떤 문법이 있는데 이 책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거 내 모르는데 이거 내 아직 나 현재 완료 이 책 이거 나 아직 제목부터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 의문문 만들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딸에게 가르쳐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미 현재 완료 가르쳐 줬고요. 이미 진행형 가르쳐 줬고요. 이미 단어 설명 다 해 줬고요. 하나도 안 합니다.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놔둬도 알아서 잘합니다. 놔둬도 아이가 현재 완료 잘 습득해서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꼭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영어를 아이에게 노출해 주시면서 영어 책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주인공이라는 말은 첫 번째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 이 책을 읽어 주고 나서 혹은 책을 읽는 도중에 내 아이의 반응을 살펴야 됩니다. 내 아이의 반응. 그 내 아이의 미묘한 표정의 변화 모든 반응을 책을 읽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완전 내 아이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루함을 느끼는지 재밌어하는지 몰입하는지 웃는지 같이 감동을 받아서 슬퍼하는지 그런 반응을 잘 봐야지 그다음 책이나 혹은 이 책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책들을 더 활용해야 될지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내 아이의 그런 반응들 손짓 이런 까딱까딱 하는 것까지 우리 시각이나 후각은 아니네. 시각이나 이런 청각을 활짝 열고 내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표정이라든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알잖아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는 알 수 있습니다. 알잖아요. 우리말 책 읽어 줬을 때 아이의 반응 정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수준의 책을 잘 보는지 맞죠? 그다음에 어떤 수준의 책은 잘 안 보는지, 어떤 소재의 책을 잘 보는지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참 좋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의 취향도 잘 봐야 됩니다. 취향. 아 어떤 코드나 어떤 성향이 나오면 잘 보는지, 그리고 어떤 이렇게 조작하는 책을 특히나 잘 보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뭐 여러 가지 반전이 있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그런 종류의 책들을 쪼끔 더 많이 구비를 하셔서 아이에게 제공을 해 주시면은 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취향을 에바에라고 하잖아요. 도비님 감사합니다. 에바에입니다. 진짜 케바케 비슷해 에바에입니다. 모든 아이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어떤 학원에서 이 책을 한다더라, 혹은 뭐 어떤 친구는 이 책을 정말 재밌게 봤다더라.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내 아이에게 푸시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은 그래도 모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책들을 시작으로 하셔서, 그다음에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내 아이의 반응을 보시면서 내 아이의 취향과 그런 기호들을 고려하셔서 책을 점점점 확장해 나가시면 좋겠죠. 네 고렇게 하시는 걸 네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난 잘할 거야." 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글책도 싫어하는데 영어책은 더 거부할까 걱정이에요.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잠자리 독서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일단 가장 좋은 시간이 잠자리 독서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면 "어 나 안 볼 거야."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는데, 잠자리 독서는 생각보다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책 읽는 거 아니면 자야 되니까. 일단 무방비 상태라고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어막이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 영어책을 활용하지 않고 계신다면 잠자리 독서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네 요렇게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에 오늘 이렇게 "방송이 라이브 있습니다."라고 네 "라이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4 학년인데 아이에게 아이가 "반복적으로 책을 읽어야 돼요? 아니면은 다양한 책을 읽어야 돼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복적으로 읽어도 일단 이론적으로는 반복적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읽으면 좋긴 좋은데요. 근데 이게 아이마다 다릅니다. 아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반복을 신경 쓰다가 오히려 독서 자체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읽는 책들은 다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 보면 여기서 나왔던 게 저기서 나오고 이렇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꼭 어떤 특정한 한 책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 보면은 여기서 나왔던 게 저기서 얻어 걸리고, 여기 이 영상에 나오고 또 저 책에서 나오고 이렇게 다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굳이 한 책을 일부러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게 만드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이가 중심입니다. 내 아이가 정말 어떤 책을 재밌게 읽어서 '아 내 아이는 반복을 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너 이거 한 번 더 읽어. 니 이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제 아이 같은 경우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한 번 읽은 효린이는 실제로 반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봤던 책은 또 한참 있다가 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한참 있다가 보면 됩니다. 그 대신에 다른 책들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반복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어 책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이냐 아니냐는. 그래서 정말 애바 애기 때문에 네 아이에 맞게 이런 책들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북클럽 이야기를 포함해서 영어 책을 좀 재밌게 읽는 방법을 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려 보았는데요. 이렇게 같이 한번 해 보면 좋을 거고, 제가 아주 재밌는 이벤트 하나 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웬디북에서요. 네 여기 메인 배너에 보면 네 여기 있습니다. "선배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코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웬디북 클럽 도서에 한해서 시즌 1, 2에 있는 도서에 마치 싶습니다. 시즌 1, 2, 3, 4 입니까? 여기 보면 다시 넘어가 버렸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네. 요게 뭐냐 하면 웬디 북클럽 책의 상품평을 남기시면, 평소에는 그 상품평을 남기시면 그 적립금이 500 원이 지급이 되는데, 요게 2배 지급이 됩니다. 2 배. 네. 2배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웬디북 책을 7권 남기시면은 2 배니까 원래는 3,500 원이었는데 네 7,000 원이지.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액수가 커지죠. 그래서 요런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웬디북 클럽 책 중에서 시즌 1, 2 일단 우선입니다. 그 책들 중에서 아
이 책이 정말 재밌더라. 네, 요런 거 투표하시면은 또 적립금 드리니까 요것도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정말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어 책을 재미있게 접근하는 방법 및 북클럽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중간에 월말 Q&A도 약간 이런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독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교육 과정은 이 영어 독서로 대체가 되는가, 중학교 교육 과정은 영어 독서로 대체가 되는가, 어떨 때는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월말마다 소강연 형식으로 북클럽 소개와 그다음 북클럽 소개 및 진행과 그다음에 이렇게 소강연 형식으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유익한 정보 얻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시즌 열심히 인증을 해 주신 분들에게는 강연 기회도 제가 드리니까 웬디북에서 드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저랑하시면서 일단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 조성이 되고 제가 재밌는 책을 다 골라 드렸으니 일단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네, 고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면서 여러모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일단 내 아이 영어가 귀가 뚫리고 영어에 접근할 수 있고 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영어 노출 환경이 이제 점점점 퍼져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인제 열리는, 네, 고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안 하시고 계신다면.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 보시면서 북클럽도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영어 가이드나 영어 노출 가이드 해 드리면 고거 잘 따라오시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도 편하고 아이도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어 노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연도 드리고 여러 뭐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그다음에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웬디 북클럽 쇼미 더 북 시즌 5 북스타그램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댓글, 유튜브에 특히 지금 댓글 주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이분들 뵈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너무 좋고 저도 배우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은 혼자 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줄 때 좀 혼자 한다. '아, 이거 이래서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같이 이 방 안에서 복작복작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 이게 맞는 거구나.' 확신도 가질 수 있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확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가이드, 영어 노출이나 영어 책에 대한 가이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외롭지 않게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배우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제가 막 이렇게 엄청 막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책 준비하시고 창갑이 없다니까요. 책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책 읽어 보자." 아이가 엄마 발음 지적하는데 당연히 읽어 줘도 되죠. 아이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즐기시라니까요, 그 순간을.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막 지금 질문이 와서요. 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 볼까요? "Girl." 한번 해 볼까요? 소녀 girl. 근데 우리 보통 걸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엄마, 걸 아니라니까. girl 해야 된다니까. 엄마는 걸 그러면 해 볼게. 이거 맞아. 걸. 그럼 아이가 또 이야기하겠죠. girl 이라니까 걸 아니라니까. 인제 이런 과정 자체가 재밌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아실 수 있잖아요. '아, 내 아이는 발음이 좋구나. 내보다 훨씬 낫구나. 원어민 발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 고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내 아이가 지적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고 '아, 그게 맞구나.' 네, 고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네, 영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웬디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어디에 다 정리가 되어 있냐 하면 제 인스타그램, 네,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가시면 참여 방법이 상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 한번, 네, 고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 댓글 다세요 뭐 이렇게 필수 인증이나 뭐 이런 혜택들 받는 방법 제가 상세하게 글로 다, 네, 적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것들 글로 다 적어 두었으니까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가셔서 고 클릭하시면은 웬디 북클럽 시즌 5 참여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인제 오늘 영어 책은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아이가 접할 수 있는지 꼭 해야 하는 것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부모님이 꼭 숙지하고 이해하셔야 될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알려드렸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당연히 그 북클럽 우리 참여에 대한 네, 참여에 대한 것들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글로 확인하시려면은 어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오늘 벌써 12 시입니다. 오늘 1 시간 10시 반에 시작했어요. 네. 한 1 시간 반 정도 달려왔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인스타그램에도 한 100분 넘게 오셨고 유튜브에도 한 100분 넘게 오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하시니 저도 또 신나서 발령기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 드리고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제 방 있습니까? 아, 네네. 웬디북 유튜브에 네, 제 방 걸어 주신다고 하니 웬디북 혹시 오늘 영상은 웬디북 유튜브에 가서 제 방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픈 채팅방에 모여서 이렇게 새로운 멤버들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열렬히 환영해 드리고요. 서로서로 함께 한마디로 포인트는 영어 노출 환경 조성입니다. 그 영어 노출 환경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영어 독서가 빠질 수 없으니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다. 네. 그런데 책만 준비하시면 참여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영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도와드린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영어 노출 환경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있으니까 영상으로 웬디북 유튜브 채널에 제 방 올라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가시면 글로 참여 방법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라이브를 하였습니다. 네, 좋은 내용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앨리스 리 님 감사드립니다. 말 원래 못 했는데 이렇게 또 아직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주절주절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북클럽 멤버들 활약해 주신 북클럽 멤버들 사랑합니다. 네. 제 마음 아시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2 시인데 편히 쉬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북클럽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책 읽어 봐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끝내도록 할게요. 편히 쉬세요.